저는 나머지 조합공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입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배 기술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지금 육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도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소득 작목으로 좀 육성에 재배를 하고 싶은 농가들은 이 기술 교육을 잘 들어보시고, 혹시 현장에서 접목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 잘 지도를 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데 노력 좀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배 환경, 그다음에 정식, 또 병해충 관리, 두릅 작목은 제일 중요한 게 제초제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초 관리하는 방법, 수확이나 이제 수확구 관리, 두릅의 특성, 연도별로 재배 방법을 제가 나열을 시켜서 좀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특수하게 하우스 재배를 하실 농가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우스 재배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만 좀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산해 놓고 나서 판매는 제일 중요하죠. 유통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료가 조금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진 파일로 많이 넘겨서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논 재배도 있고 임야도 있고 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정식 환경 이것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은 보통 가을 정식이 있고 봄 정식이 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가을 정식보다 봄 정식이 훨씬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 시작하는데요. 적정 주수는 300평당 1000주 정도, 평방도는 한 주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밭은 우리가 산 밑에 있는 비탈진 산을 밭을 많이 하죠. 그리고 휴경할 수 있는 밭을 좀 선정해서 이 품목을 재배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사진 밭의 경우에는 수평에 약간 기울이기 좀 두둑을 좀 만들어 주시고, 두둑 넓이는 한 1m 50 정도 하시면 됩니다. 두둑 높이는 밭이기 때문에 한 50cm 정도. 경사진 곳은 15도 각도의 경사진 거가 참 유력하더라고요. 그리고 밭 고랑은 좀 넓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밭 고랑은 저희들이 한 60cm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다음에 작업 환경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이 특성이 나무가 가시가 있고 생육의 과정을 보시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기 때문에 고랑 넓이는 한 60cm 정도. 그래도 해놓고 보면 좀 낮아요. 그리고 향후 관리하다 보면 이 전지르고 나서 전지되는 그 가지를 밖으로 꺼낸 게 아니고 다시 퇴비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재는 간격은 한 40cm 정도. 갈지자형으로 되기도 하고 정식으로 두 줄로 해서 쭉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cm 정도 간격을 두고 하는데, 이게 번식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뿌리 번식입니다. 물론 뭐 꽃꽂이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꽃꽂이 해놓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고요. 뿌리 정식이 맞는데, 뿌리에서 상당히 그 눈이 많이 꽂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줄이나 두 줄로 식재를 하기는 하지만 40cm 간격으로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할 때는 1m 50cm 두둑을 지어서 두 줄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외줄로 고구마 두둑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외줄로 해도 상관이 없겠더라.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죠. 비가 집중적으로 호화돼서 경사진 밭도 상당히 물이 잠겨 있는 물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서 고사된 나무가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외둑으로 해도 관계가 없겠더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서 사용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논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식량 작물에서 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특용 작물로 많이 변이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도 이렇게 습지가 아닌 건습지에서 좀 선택을 하시고요. 배수가 좋은 사질토에 좀 심어야 됩니다. 이 점질토에 심으려면 뿌리가 빨리 썩어서 고사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 두둑 짓기는 작업 고랑 확보가 좀 돼야 되고요. 두둑 높이가 한 1m 정도 돼야 됩니다.
넓이는 아까 봐도 똑같이 1m 50 정도, 높이는 배수 때문에 1m 이상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생두릅, 생육 수분이 좋아서 물에 잠기는 생육 환경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아까 밭과 똑같죠. 물이 오랫동안 잠겨 있으면 이게 나무가 썩어서 고사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다음 년도 생산에 문제가 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특수하게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을 상당히 싫어하는 작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입니다. 산에 우리가 이제 야생 두릅이 많아서 과거에는 우리가 한씩 따다가 집에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 작목으로 좀 육성을 되면서 임야에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임야의 그 재배 환경이 가만히 있어도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좀 인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히 작업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임로라고 하죠. 기왕이면 차량이 좀 운행될 수 있도록 임로 개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임야에 임로 개설을 하면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이 지원 요청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행정은 대부분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행정에 그 시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하시죠. 그 부분이 기부 체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멘트 포장까지 해주는 산림욕지과하고 협의를 해보면 제가 임로를 내는 만큼 기부 체납을 해서 임로를 좀 확보를 해서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년 퇴비도 줘야 되고 수확할 때는 우리가 작업 환경이 넓어야 수확하는 데도 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임로 개설이 꼭 좀 필요하다. 그리고 완숙 퇴비를 식재할 때는 구덩이에 흙과 섞은 후, 특히 바닥은 좀 틀립니다. 밭이나 논만은 틀리고 임야에는 구덩이를 파서 퇴비를 좀 흙하고 희석시켜서 잘 정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좀 부탁드립니다. 3년 후 수확 작업로를 감안해서 적정 간격으로 심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임야에는 제초 작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자풀이나 잡목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재 거리를 40cm가 아닌 한 1m 간격으로 심으셔서 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줄로 펜을 잡아서 나무를 정식 간격을 잘 잡아서 심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순창에서 나오는 순종 두릅입니다. 우리가 형태를 보시면 야생 두릅 내가 뒤에 또 있지만 야생 두릅하고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두릅, 순종 두릅인데요. 지금 순창도 원래 야생 두릅을 좀 품종 개량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식용 두릅으로 이 두릅을 갖고 있는데, 이 두릅에서 상당히 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야생 두릅을 관리하지 말고 이렇게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순종 두릅을 재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생 두릅입니다. 야생 두릅 보면은 자기들이 이 생육이 좋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한 환경을 넓게 해서 있고요. 특히 특성을 보면 가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많은데 식용 두릅하고 이 야생 두릅 보면 가시가 우리한테 이렇게 피부가 닿더라도 상당히 강합니다. 가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확연하게 티가 나겠지만, 처음으로 두릅을 접하시는 농가들은 야생 두릅이라든가 아니면 그 식용 두릅하고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야생 두릅하고 좀 구분해서 재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순종 모종을 구입하는 건 지금 순창에서 많이 이 모종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남원도 이제 어느 정도 식재가 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모종을 구입할 때는 꼭 농협에 추장골 농협에 연락을 하셔서 이 모종을 좀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생 두릅하고 섞여버리면 다음에 상품이 만들 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구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거치가 되고, 이 작목이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식용을 하기 전에는 항상 삶아 먹어야 한다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야생 두릅인 경우는 더군다나 더 우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쳐서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재입니다. 식재. 보시면 이 그림을 잘 그려서 놨는데 보시면 기존에 이 채취할 때는 이렇게 위에 건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다음에 잘라놓은 이 모종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적나라하게 정리한 다음에 뿌리 번식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뿌리를 잘라버려도 자르고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심는 모습이죠. 이 심는 모습을 잘 보시고 이제 심어놓은 모습입니다. 정식 간격을 잘 해서 이렇게 좀 심을 수 있도록 잘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작목을 모종을 구입해서 정식을 떼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달려 있는 뿌리를 가지고 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재의 그 간격은 잘 해놔도 크게 관계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림을 좀 보시고요. 필요하신 농가들은 정식할 때 농가들끼리 서로 정보 교류해서 잘 보시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반 조성 해놓은 것입니다. 기반 조성. 이게 밭에다 지금 기반 조성 해놓은 것인데요. 이 농가는 트랙터로 일단은 노타를 한번 치고 퇴비를 희석시켜서 그다음에 골타기를 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심어도 되는데 이렇게 심었는데 퇴비가 잡초가 제일 문제잖아요. 1년 차에는 잡초를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비닐로 피복을 해서 지금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양쪽에 풀이 날 수 있는 데는 멀칭을 씌워서 풀이 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고 가운데 이렇게 정식 거리 두어서 심어놓은 그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해놨습니다. 이 기반 조성할 때 두릅 높이가 높이 있으면 다음에 비가 많으면 이 두릅이 무너져 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왕이면 웬만한 그 풀이 좀 나서 이 두릅이 무너지지 않게끔 보호를 좀 해주시고 이 농가는 지금 골 간격을 좀 좁게 해놨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좁게 해놨는데 다음에는 작업 환경이 좀 별로 좋지 않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관찰해서 여러분들이 간격을 작업 공간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 뿌리 묘목이나 뿌리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소독을 좀 해주고 정식으로 해주면 확실히 생육이 좋아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도밀 수화제나 프리 N액제 200배 액 정도로 해서 담가줬다가 한 30분 정도 담그면 됩니다. 많이 담글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뿌리 밝은제 쉽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큰 다라에다가 200배 액으로 희석을 시켜서 뿌리를 담가놨다가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 남원 농가들은 딸기라든가 멜론, 오이 이런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뿌리 밝은지를 사용해서 소독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릅은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퇴직 공무원들 아니면 더 기농 기초노신 분들 이분들이 이 선언을 하는데요. 선언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하기가 좀 쉽고 또 생산 기간이 좀 짧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관리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거름주기입니다. 밑거름 정식할 때 이제 밑거름 주고 노타리를 쳐서 골을 타고 해주지만 다음에 또 생육이 된 다음에는 낙엽 후에 웃거름을 꼭 좀 줘야 됩니다. 웃거름을. 왜냐하면 동절기에 이 야들이 생육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생육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종족 번식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밑거름을 좀 주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우리가 용성인비 70kg 정도, 염화가리 35kg, 개분은 150kg 이렇게 정도 하는데요. 300평당 저희들이 볼 때 그 용성비 같은 경우 한 2포 내지 3포 정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 기준량보다 많이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염두해 두셔서 적정량을 좀 살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합니다. 퇴비는 1500kg, 요소 20kg. 근데 이 요소는 될 수 있으시면 안 쓰면 좋겠어요. 화학 비료는 퇴비 정도로나 유박으로만 하시고 화학 비료는
빨리 이 그 토양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 비료로 좀 쓰시고요. 야생을 보시면 우리가 인위적인 화학 비료는 절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화학 비료는 될 수 있으시면 좀 생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매년 웃거름 질소성분이 좋은 비료는 꼭 300평당 한 20호씩 꼭 살포해 주시고요. 이것은 유기질 대비가 충분할 경우에는 복합을 아까처럼 화학 비료를 생략해 주실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인산물 지원 사업에서 지금 남원시에서도 인산물 지원 사업에 보면 유박을 친환경 유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활용하셔서 적기에 신청하셔서 그 다음에 영농에 불필요한 점이 없도록 시 농정 업무를 잘 좀 관찰했다가 수요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신청하고 해서 유박 비료를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시청에 직접 연락해도 되고요. 저희한테 연락해도 어느 정도 정보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신청해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옷걸음 주는 그 형태를 이렇게 사진으로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대 탭이라고 하죠. 이것을 작업 공간이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농장에서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리어커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살포를 좀 합니다. 이것은 1년 차에 좀 해놓은 것이고, 이것도 그냥 2년 차 정도에 지금 살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시고 하고, 이게 지금 무거워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옮기기 힘드니까 유박을 살포를 해줍니다. 기술센터 가면 비료 살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박을 넣고 그걸로 살포하시면 되니까 그런 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직에 좀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이런 정보를 좀 충분히 주고받고 해서 영농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이 위에 지금 씌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걸 수확하는데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슬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이게 서리로 내려올 때는 아주 싹이 얼어버리는 에서 동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피복을 해놨는데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저는. 근데 일부 산간 벽지 쪽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심은 좀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밭에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이건 효과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영농 기술 정보를 교류하면서 우리 농장에는 이 비닐을 씌워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비닐을 씌우지 않아도 영농이 되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생육이 된 다음에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생육이 잘 되는가 이걸 관찰을 위해서 이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오른쪽에는 지금 퇴비로 해서 생육하는 과정이고요. 왼쪽에는 유박비료만 해서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생육이 상당히 잘 되고 있죠. 1년 차는 이렇게 잘 됩니다. 2년 차나 3년 차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 하셔서 영농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차는 정말 예쁘게 이게 잘 생육이 됩니다. 이제 비료를 제가 쓰고 있는 비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가을 낙엽진 뒤에 추비로 해주도록 이건 유박입니다. 유박 비료. 그래서 이것은 땅이 산성화가 좀 산성화가 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비료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꼭 복합 비료처럼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내가 얘기하는 기술센터에서 살포기를 갖다가 뿌려줄 수 있는 유박 비료입니다. 이 셀파원이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머리순을 따고 나면 겨순이 많이 나옵니다. 겨순이 이 복합 비료를 살짝 뿌려주니까 겨순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상품 가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하는데 이 비료를 꼭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자료에 좀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잘 보시고 정보 교류해서 영농에 필요한 자료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병해충 제초 관리입니다. 병해충은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해충 상당히 좀 문제가 있으니까 관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초제는 2월 말경에 이제 큰 풀은
손으로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이제 고사되어 있는 풀이기 때문에 다음에 두둑에 관리하고 그래서 발화우라든가 풍년초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손으로 좀 제초 작업 좀 해주시고요. 3월 20일이나 말일경쯤에서 두릅에 별도로 피해가 없게끔 좀 약한 바스타 계열의 제초제를 살짝 쳐서 봄에 이 싹이 트는 풀을 좀 제거 좀 해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이제 뿌리 및 상부를 제거를 좀 해줄 것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풀에 그 바스타를 뿌려놓으면 죽으니까 나중에 뿌리가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스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에 올라온 풀만 죽이잖아요. 뿌리는 못 죽이고. 그래서 이것은 뿌리나 상부 제거를 좀 할 수 있는 제초 작업을 한번 더 해주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뿌리 제거할 때는 터치온이라든가 스파크, 뭐 누풀 마기 등 이런 제초제가 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주시고요. 발화 억제는 어떻습니까? 라쏘 계열의 그것을 좀 살포를 해서 제초 작업을 좀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니다. 근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게 되면 뿌리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두릅의 그 뿌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제초제를 사용해서 나무에 좀 피해가 가는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유의해서 살포해 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역병하고 갈색매미충, 응애가 상당히 심합니다. 역병은 정식하고 나서 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밀이나 수화제로 좀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갈색매미충하고 응애는 생육이 우리가 수확한 다음에 여름에 막 생육이 있을 때 응애가 많이 생기고요. 갈색매미충은 어떻습니까? 위에 웃자라고 있는 그 꼭지 부분을 즙을 빨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머릿순을 수확하는데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관찰해가지고 좀 해주고, 작년에 제가 이제 항공방제를 한번 시험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상당히 항공방제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 여기서 항공방제로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아마 예산을 아마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8월 말기나 9월 초에 갈색매미충이나 응애는 이렇게 공동방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올스타 같은 그 약제가 있습니다. 응애 전문적인 약이라든가 갈색매미충을 잡을 수 있는 약,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농약상에서 구입을 하셔서 이 병해충 방지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응애가 오면은 이파리가 점점 오그라들어서 다음 해에 수확량에 문제가 생기고요. 갈색매미충이 있으면은 운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머릿순이 제일 중요한데, 머릿순이 새순이 나오는 것을 즙을 빨아먹어가지고 절대적으로 머릿순이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밭에 지금 2, 3월 달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 손으로 직접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농가도 옆에다가 그 시기를 비닐을 피복을 씌워가지고 풀을 방지를 하기로 했는데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지금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잡초 제거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 동안에 많은 풀이 이렇게 발생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2월 말, 3월 말에 이렇게 잡초 제거를 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육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것에서 이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병해충의 피해 장목입니다. 보시면 운머리가 안 나와 버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비닐을 씌워서 생육에 도움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생육이 되지 않는 현상. 여기는 보면은 위에 머리순이 지금 그 갈증매무증이 이 즙을 빨아먹어 가지고 머리순은 생산 안 되고 겨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갈색매미충하고 응애는 우리가 꼭 좀 사전에 방제를 해서 다음에 소득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응애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응애가 왔을 때, 이거 지금 8월 말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때 응애가 왔을 때 갈색매미충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올스타라는 농약이 응애도 방지도 하고 갈색매미도 잡을 수 있는 혼용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항공방제를 작년에 해봤는데, 제가 항공방제는 그 사진을 안 찍어놔서 그 모습을 교재에 실리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피해가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농약을 해서 방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두릅이라고 해서 절대 농약
병해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확식임이 수확구 관리입니다. 원수는 12cm 정도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원물은.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 이 머리 그 볼펜 나오는 하얀색이 딱 12cm입니다. 12cm. 머리수는 이렇게 수확을 하고요. 곁수는 이렇게 15cm 정도 수확을 하는데 모나미 볼펜 자리 규격만큼 정도 이렇게 좀 생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원수는 상품이 한 12cm 정도 성장하는 시점에서 목질 부분, 나무까지 좀 살짝 잘라야 되죠. 0.5cm 정도 목질을 좀 포함시켜서 12cm에서 생산하면 되겠습니다. 1팩당 용기에 포함해서 580g, 500g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팩을 포함해서 한 580g 정도 보이게 선별하면 되겠습니다. 곁순 줄기는 수확은 최대 길이가 한 15cm, 아까 모나미 볼펜 기격 정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곁순을 크게 키워서 딴다고 해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 딱 규격에 상품이 맞게끔 수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수확한 것은 오후에 그날 오후에 바로 좀 출하를 해주시고요. 오후에 수확한 것은 잘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 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확구 관리인데요. 이거는 다른 작물하고 좀 달라서 신선도가 빨리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머리수는 신선도가 안 떨어지는데 곁수는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원한 곳에 기왕이면 집에 조그마한 저온장고 있으면 거기서 보관을 하셨다가 그 다음날 출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다. 원순 적기 수확하고 나서 곁수는 두 번째 눈에서부터 7번째 눈까지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이것은 한번 밭에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7차까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가격이 높지만 곁수는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곁순 소득이 높이 받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농가들이 관습 농업을 할 때 이 상품을 만들면서 속박이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속박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릅을 재배한 농가들은 절대 속박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팩당 한 580g 정도 선별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kg 단위로 출하가 됩니다. 두릅 재배 그 특성을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기상재 및 병충해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응애나 갈색매미충을 제외한 나머지 병에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병해충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년 재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두릅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나이 드시는 고령인 농가들이 재배에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장목입니다. 정식 3년차 기준에서 1kg당 한 5,000원에서 9,000원 정도 순소득이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선언을 합니다. 안정적인 유통망이 있고 평균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락시장으로 많이 간대요. 남원은 지금 대형마트 쪽으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유통으로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소득에 안정적으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제초제 풀로고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제초 관리가 좀 힘들다. 또 물빠진 토양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면 고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또 홍수 출하했을 때 가격 폭락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좀 있다. 이것은 어느 장목이나 마찬가지겠죠. 적기 수확이 중요하며 작업 과정이 좀 수작업이라는 것이 좀 단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좀 이겨내고 장점을 잘 살려서 농가의 소득 항목으로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배 연도별로 그 재배 방법이고 전지입니다. 전지. 이게 또 과수나무처럼 전지를 합니다. 매년 전지를 하는데 재배 적지에 충분한 유기물 TV를 살포 후에 정식으로 해주시고 볏짚 PE필름으로 피볼에서 풀 관리 좀 해주시는 것이 기초적인 1년차의 재배 방법이고요. 2년차는 첫 수확 및 풀 관리입니다. 그래서 낙엽진 후에 유기물을 살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확 후 전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30cm 후를 잘라주거나
폭에 따라서 한 2개 정도 눈을 살려놓고 잘라주시는 겁니다. 수확 후 우후죽순 발생하는 번식수는 잡순으로, 이게 번식률도 없기 때문에요. 주 장목이 있으면 주줄에는 기문이 있으면 옆에 뿌리에서 무죽순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삽으로 잘라서 포기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재배하면서 보면 이건 필요 없는 순이군 하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지를 잘 좀 해주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년 차는 봄밭 평당 주수는 10주 이내로 수확이 가능한데요. 막 우후죽순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10주 정도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좀 해주고 좀 부탁드리고요. 수확 후 전지는 지상 30cm 전후를 자르거나 폭에 따라서 2개를 가진 눈을 확보해 주시고, 유기질 비료는 꼭 좀 해서 역병이나 아까 응애 이런 것은 병의 중 관리를 잘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전지입니다. 전지 한 30cm 정도 내놓으시고, 이 옆에 이렇게 빠진 그 가지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고, 이 다음에 보시면 이 전지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이것을 밖으로 꺼내지 마시고 봄밭에 깔아 놓으시면 이 특성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속이 비어 있고 잘 썩은 재질 나무가 되기 때문에 썩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잘라놓고 지금 한 6개월 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전지에는 가지를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다음에 퇴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과해서 흙하고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다. 과수는 어떻습니까? 밖으로 꺼내놔거나 아니면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해서 다시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은 파쇄라든가 그런 것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르게 이렇게 잘 놔두면 비가 오고 또 겨울에 잘 썩어서 그 다음에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죠. 그때 이제 식재나 토양 만들기, 또 3월에는 1년 차는 식재하고 4월에서 9월까지는 잡초 관리, 그다음에 10월에 낙엽이 지고 나서 11월이나 12월에 퇴비 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1년 차는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2년 차 이제 또 1월, 2월 달에 이제 퇴비를 한번 주시고 3월부터 9월까지 잡초나 전지를 하는데 4월, 5월은 수확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병해충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2월에 다시 퇴비를 해주시고, 3년 차를 보시면 1, 2월에 퇴비해주고 2년 차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잡초 관리, 수확, 병해충 관리, 또 낙엽 퇴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스를 한번 해보실 농가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중 하우스를 해주시고 개폐 장치 해주시고 스프링클러는 꼭 좀 넣어줍니다. 비가림으로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물 관리 좀 해줘야 되고, 하우스 홍당 2m 넓이에서 두룩은 3두룩 정도 하고 60cm 정도의 작업 공간을 내놓으시고 두골 형식 재배로 재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에 배수가 양호한 토지 농장을 구입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유학 퇴비와 복합 비료를 12후 정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제 하우스에 보온이나 가온을 했는데, 가온까지는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월 말 정도 온도를 잡아서 한 달 정도 수확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수확하고 비닐 제거 후에 노지 형식으로 재배를 합니다. 여름에는 노지 형식으로. 옆에 이제 개폐만 하면 안 되고 비닐을 잘 물어 올려서 하우스 재배가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노지에서 재배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 그래서 대신 빨리 생산이 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동 정도 농가에서 갖고 있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에 가서는 수확 후에 정식을 꼭 전지를 꼭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전지를 해보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도 하우스 재배도 여러분들이 잘 좀 관리를 하시면 농가 소득에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을 한번 혹시나 남원은 이제 지금 추상골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들이 주로 공선회가 좀 만들어져 있고요. 조직 한 42명 정도. 그래서 재배 면적은 한 10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아마 재배 농가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대를 걸고 있고요. GAP 인증 다 받아서 GAP 인증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상품화는 1kg 단위로 공동선별,
공동 출하 원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상품 종류는 이제 머릿순하고 곁순 두 가지를 좀 하고 있죠. 단순합니다. 이건 수확은 것은. 유통은 모든 작물 마찬가지입니다. 수확 시점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유통입니다. 그래서 제품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성상 머릿순이 유통이 되고 곁순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곁순은 그냥 특어하고 상하고 그냥 구분이 되고, 원순은 전자 특어로만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은 특성상 거래처와 서버 거래처를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 유통 나가고 서버 거래처는 서울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두릅은 그 채소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봄에 이른 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 인지도가 너무 높다. 도매시장 상장 및 대형 유통에 직거래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처는 저희들이 서울의 위탁상하고 대형마트 쪽하고 이렇게 해서 남원도 안정적으로 좀 유통을 하고 있는 작목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첫순 생육 상태를 사진으로 좀 해놨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참 귀엽죠? 예쁘고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봄에 이른 봄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있고요. 수확의 기쁨도 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탁 자르기 때문에 수확의 기쁨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서리 피해입니다. 비닐로 피복해놨는데도 된서리가 오니까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상품 가치가 없게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리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작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4월 말부터 5월 한 20일 정도까지 수확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비가 안 오면 서리가 안 내리면 되는데, 우리가 고추 정식해 놓고 서리 맞은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리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피복을 해놔서 했는데 조금은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리 피해된 부분을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서 해놨기 때문에 관찰 좀 잘 좀 해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육 과정입니다. 퇴비를 잘 해놓으니까 왕성하게 생육이 되죠. 중간에 지금 잡초를 제거해서 멀칭을 좀 씌워서 해놓은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렇게 생육을 시킬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예, 우리가 수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수는 이런 그 컨테이너에 수확해서 정렬을 잘 해서 해줘야 선별하는데 시간이 좀 덜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오면은 시간이 덜 들어가고, 이것은 또 골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사진을 좀 찍어 놨습니다. 이게 곁순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죽순 담아오면 어떻습니까? 선별할 때 문제점이 있겠죠. 이렇게 정렬하게 좀 담아오시면 인건비 좀 덜 들어가고 선별 포장하는데 좀 유리하기 때문에 사진을 좀 찍어놔서 이렇게 자료로 실어놨습니다. 자, 이게 수확할 때는 이 수확 상자, 일정 규모의 수확 상자에 수확을 해 오시고 선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두릅 춘향예인으로 좀 투자되고 있습니다. 남원에. 춘향예인 공동 브랜드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두릅도 잘 팔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창 것이 비싸다고 하는데 순창과 버금가는 가격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창하고 경쟁 관계는 있지만 또 때로는 서로 정보 교류라든가 재배 기술을 많이 순창에서 저희들이 지금 배워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확 작업 도구입니다. 우리가 PVC 파이프 자르는 가위입니다. 그래서 철물점에 가면 이런 가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가 머릿순 자를 때만 딱 씁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써도 되고요. 곁순은 머릿순 수확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곁순이 저희들이 수확하는 시기에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수확하시면 되겠고, 이 동양 포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위에 그 씌우는 비닐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여기 회사에서 사다가 저희들이 쓰고 있어서 참고 자료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살펴보시고 서로 정보 교류해서 또 공동 구매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있는 그 적나라하게 해놓은 그 자료가 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중심으로 자료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기초적으로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재미도 있고 수확의 기쁨도 있고 농가 소득도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작목이 앞으로 우리 남원 지방의 소득 작물로 좀 잘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기농 기초하신 분들, 고위 공직자들 퇴직하신 분들은 조그마한 농장을 마련해서 이 작목을 한번 재배해 보는 것도 수확의 기쁨도 느끼고 노후에 잘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